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저는 요즘 정치판, 특히 한국 사회를 보면서 자존심 상하고 한심해서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개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활동을 보면서 너무너무 신경질이 날 정도입니다. 개딸은 이재명 대표한테 완전히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노예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러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평가에 동의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딸, 개역의 딸이 아니라 행동이 개 같은 여자가 개딸이다. 저는 이렇게 앞으로 해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개딸은 행동이 개 같은 여자들의 행동, 즉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하는 집단들을 개딸들이라고 저는 앞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존심이 특별히 상하는 이유는 제가 1999년도에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이라는 단체를 창립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이라는 단체를 창립하게 된 것은 같은 해 1999년 5월 24일 날 권력형 비리 의혹이 터졌습니다. 권력형 비리 의혹이 터졌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입니다. 여러분들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이시죠? 그게 신동아 그룹 빌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동아 그룹 회장 부인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한테 옷 로비를 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옷 로비를 하게 된 이유는 최순영 씨가 신동아그룹 회장이죠. 신동아그룹 회장이 외화를 밀반출하다가 걸렸습니다. 외화를 외국에다 가지고 가서 외국에 돈을 빼돌린 거죠. 그때는 외국에 돈을 빼돌리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같이 대한민국이 북부 경제가 규모가 크고 잘 사는 나라가 그때만 해도 아니었기 때문에 외환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내에 있는 외화를 외국으로 가져나가지 못하게 엄격하게, 지금도 뭐 물론 외화 밀반출하면 안 되지만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법이 엄했었습니다. 그런데 외화를 밀반출하다가 걸려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당시에 강인덕 통일부 장관을 통해서 이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이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을 줄대기해서 만났고 이 부인한테 옷 노비를 한 것입니다. 이때 라스포사라는 그런 옷집이 있었죠. 그 당시의 시가 1380만원짜리 호피무늬 코트를 선물을 했고 결제를 해준 거죠. 그 옷을 가져가게 하고 나서 옷 결제를 한 거고, 그때 앙드레 김도 여기에 연루가 돼서 앙드레 김 본명 김봉남이라는 것이 밝혀진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때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들이 성공을 해서 어떠한 입지를 구축을 하면 그 입지를 구축한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여자구나. 정말 여자들의 힘은 무섭구나. 이러한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들의 옷 벗기는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 옷노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여자들이 잘 살아야 되겠구나. 여자들이 사회를 알아야 되겠구나. 여자들이 정치를 알아야 되겠구나. 여자들이 똑바로 쓰지 않으면 이 사회는 무너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서 단체 이름을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이라는 그러한 단체를 제가 만들기까지 한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때 만든 아줌마 헌장, 제가 아줌마들의 그 살아가는 양상을 보면서 아줌마 헌장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직접 만들어서 조금
얘기가 옆으로 새지만 이 개딸들, 즉 주관이 서 있지 않으면 여가가 많고 경제적인 여유가 많아질수록 이렇게 햇짓을 한다.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개딸이라는 이러한 명찰을 달고 이렇게 햇짓을 하고 다닌다.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결정적으로 제가 대한민국의 아줌마 운동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99년도니까 24년 전에 제가 이 헌장을 직접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릴게요. 쉽게 만들었습니다. 뭐 명문장도 아니고 단어가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단 대한민국 아줌마들의 문제점이 이거구나 하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아줌마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산소 같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새 아줌마로 거듭난다. 우리는 나와 가족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항상 반석한다. 우리는 남의 어려움을 나의 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돕는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공짜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다. 우리는 사치를 좋아하는 아줌마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스스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일을 하며 환경 탓, 남의 탓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남편과 가족들의 협조를 당당하게 받는다. 우리는 생활교육, 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우리는 목표가 없으면 타락한다는 것을 명심한다. 우리는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임을 증명해 보인다. 그래서 당당한 아줌마, 현명한 아내, 훌륭한 어머니로 거듭나자. 이게 제가 아줌마 운동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지금 제가 제 능력이 부족해서 이 운동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 이 아줌마 헌장을 보고 개딸들의 행위를 여러분들 비교해 보세요. 제가 왜 자존심이 상해하는지, 대한민국의 아줌마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도 제가 아줌마라는 이 단어를 정식으로 들고 나와서 아줌마 깃발을 흔들고 나서 아줌마의 자존감이 조금 올라갔긴 했지만 그냥 그건 구호에 지금 머물러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개딸들의 모습 50대, 40, 50대 아줌마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토록 범죄 혐의가 많은 범죄 혐의자를 옹호하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렇게 하고 자녀들에게 또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그런 엄마들, 아이들에게 무슨 말로 그 자녀를 교육할지 정말 저는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치인들의 팬 활동은 빠라 그러죠.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먼저 정치인을 환호하는 이 팬 문화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때만 해도 건강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문빠, 족빠, 개딸로 이어지면서 이 정치인을 향한 문화는 정치인들의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데 최고봉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저는 개딸을 가스라이팅 당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개딸들을 사회적으로 지금 노예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 좋습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자기의 자존감을 갖고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대한민국 아줌마들은 3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커다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교육권, 요즘 여러분들 선생님들 자살하는 것을 보면서 자녀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나 반성해야 될 부분이 또 있죠. 그 다음에 문화소비권, 요즘 특히 트롯맨들 좋아하는 팬카페 활동, 이게 문화소비권입니다. 바로 사회의 모든 문화를 소비하는 것은 주로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에게 소비 문화권이 쥐어져 있고요. 남편 조정권, 요새 남편들 쪽을 못 쓰고 삽니다. 쪽도 못 씁니다. 전부 남자들한테 질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런데 남녀평등을 주장한다고요? 양성평등을 주장한다고요? 더 이상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경제권, 자녀 교육권, 남편 조정권까지 쥐고 있는데 남녀평등이 필요하다고요? 그 남녀평등, 양성평등을 부르짖는다고요? 해먹은, 캐캐 해먹은 짓을 남녀평등을 또 이용해서 국회의원 빠찌를 달려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독사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